인사를 드릴게요. 목동 메이저 각종 학교에서 전교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영어 강사 손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혼자 수업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남자 선생님과 같이 들어갑니다. 남자 선생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강남구청 인강에서 단 하나의 강의로 수강생이 4만 명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 시대인재 정시반 1타이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원장단 모임에 초청돼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홍선웅 선생님 안 계셨는데 그 원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홍선웅 선생님의 실력은 천상계다. 그냥 우리랑은 그냥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그 강의력을 인정받으신 이 선생님께서 2시간 메인 강의를 쭉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뒤이어서 1시간 클리닉과 테스트와 숙제 검사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 유펜에서 석사를 하고 돌아와서 저도 지금 고등 영어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지금 진명여고 이제 내신을 4년, 이제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도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느 좋은 11월 오늘과 같은 날씨가 너무 화창한 어느 날 맘카페에 벼락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워딩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비고일 어머니께서 선배맘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니까 영어여서 갖고 왔을 때 사실 수학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결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영어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죠. 무조건 암기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공부 잘한 전교권 학생들은 수학은 오히려 시험 2주 전부터 뺍니다. 학원을. 영어에 더 올인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요. 총 5개의 선생가 나왔는데 20% 좀만 넘어도 1등인 과목이 되는데 무려 65%, 87명이 영어라고 대답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아니 모든 이 동네 영어 강사들 들어와서 설명할 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달라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안 와 닿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신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상담 전화를 받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영어 때문에 뒤통수 맞았어요. 랑 우리 애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등급이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좀 많이 자랑해 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지금 손 드신 분도 계시고 많은 어머님들께서 수줍으셔서 눈빛을 발사하세요. 우리 아이는 A등급이 맞았지만 저는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눈빛. 네, 저 다 받았는데 A등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A등급을 받고 영어는 잠깐 암기를 했더니 A등급이 나와. 그래서 우리 애는 영어를 되게 잘하나 봐. 이렇게 속고 계신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막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는 평가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가 절대평가면 고등학교도 절대평가면 좋은데 고등학교 절대평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떠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10%만 1등급입니다. 여기서 아까 손 드신 어머님들의 집에 있는 그녀들 중에 4명 중 3명은 이제 1등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가 한 명이 들 가능성이 더 많아요? 3명이 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영어는요. 너무 슬프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내신 진행하면서 영유 나온 친구 너무 많이 만났고요. 초중등학교 때 왜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변별을 해서 10%만 1등급을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절박하세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든 변별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목동 지역 대표적인 학교들의 내신 범위입니다. 교과서 2과씩 들어가죠. 부교재가 적은 학교는 38지문이고요. 많은 학교는 한 50에서 60지문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됐잖아요. 교과서가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더해서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 어휘 프린트가 들어가는 학교,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 이렇게 있고요. 이 그래프의 비율은 시험 문제 실제 비율입니다. 보면 교과서의 시험 출제 비율이 많지 않죠. 이 학교가 조금 특이하게 많은 경우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부교재에서 주로 변별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요. 아까 여기 목동고거든요. 어휘 30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30개가 아니에요. 표제어가 30개고 표제어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글 뜻을 다 알아야 돼요. 다이어 뜻을 다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단어 뜻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동반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파생어 알아야 되는데 파생어를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학교가 있고 파생어를 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되느냐? 아니에요. 파생어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자,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과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물론 교과서가 이제 바뀌겠지만 어떤 수준으로 변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중등 교과서, 주어 I, 동사 have changed, 목적어 the language, 그 다음에 and 붙고 I, 주어, have been writing, 동사, my shopping list,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동사 목적, 그렇죠? 고등학교요. He always reminds us that 절이 쭉 나와주고 도우절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교과서는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쉽거든요. 내신 강사로서 교과서는 약간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교재가 훨씬 더 어려운데 교과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이런 문장이 한 6개에서 12개 정도로 이루어진 한 지문이 총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문장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in 다음에 training situation, 주어, 동사, 목적어절이 쭉 나오는데 목적어 대절 다음에 주어 people 나오고요. expert에서 쭉 꾸며줍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나오고요. in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how절이 나오는데 it takes 사람 시간에서 시간이 how의 수식을 받아서 앞으로 나간 거. 복잡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학교의 주어 동사 목적어 and 주어 동사 목적어랑 차원이 다른 문장들이 마구 터져요.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어떤 학교는 1학년 수준의 부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2학년 수준의 부교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내느냐? 저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외우면 볼 수 있게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보는 이 문제는 A부터 G까지 중에 옳은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요. 옳은 걸로 짝지은 것으로 나오면 애들가 G는 확실한데 A도 맞고 B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A, G인지 B, G인지 그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찍으면 맞출 수도 있거든요. 개수 문제는 정확히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한동안 변별력을 위해서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요새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왠지 아세요? 애들이 익숙해지거든. 이거 이제 잘 보고 있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도 어법상 어색한 곳이 없는 것은 인데 밑줄이요. 단어 하나에만 타겟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문장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장 하나를 보는데 그 문장 하나에 내 머릿속에 문법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 문법적 지식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적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6개 서로 다른 지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줄도 없습니다. 개수 문제로 나와요. 이제 이게 한동안 좀 변별을 주는 문제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진화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6개 다 다른 지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한 지문에 3분의 2. 게다가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은 뭘까요? 변형됐습니다. 그리고 밑줄 없어요. 개수 문제입니다. 애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는지 조금 모시나요? 이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랑 달라지는 겁니다.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너무 지금 자신 있어 하는 영어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지 변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변형된 문장을 우리가 앞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형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원문이고요. 보기의 조건을 줘서 이렇게 바꿔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기해도 소용없어요.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암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한 중학교 때 외웠던 거에 한 20배에서 30배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죽어라 했는데 외운 대로 쓰라는 것도 아니야. 다르게 쓰래. 그중에 이 단어 보세요. sever. sever 혹시 단어 익숙치 않으시죠? 이 단어가 나왔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이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알고 3월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애들 내신할 때, 야, 1학년 애들이 월요일 날 시험인데 직보를 토요일 날 할까, 일요일 날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직보를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결과는 안 달라져요. 이미 3월에 여러분 아이들의 등급은 정해진 상태로 시작이 돼요. 이게 그냥 제가 상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단어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본문에서 legally가 나왔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illicit 나왔습니다. 고3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귀엽습니다. 혹시 perversion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의학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은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정신착란이라는 어떠한 전문 용어로. 제가 아까 미국 대학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미국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시험 있죠. GRE. 엄청 어휘가 어려워서 미국 애들도 욕을 하면서 외운다는 그 어휘에서 제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나 아는 단어인데 그리고 그냥 내셨대요. 그냥 내 머리에 있는 단어야. 그리고 그냥 내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1학년 시험입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어휘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있는 단어, 이거 이번 연도 목동고 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단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이거 막 찍고 싶으시죠? 제가 팜플렛에 다 넣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랑 여기 있는 단어 중 몇 개를 알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복화에 다 넣어놨어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작권 걸리면 어떡하죠? 문제를 그대로 놓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뭘 알아야 된다고요? 파생어. 어형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조건에 맞게 쓰라는 것은 어형을 변화시켜서 쓰라는 거예요. 어형 변화된 거 학교 프린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 볼게요. 이게 원문에 요 한 두 문장 나오고요. 여기부터 완전 싸그리 새로운 문장으로 썼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ABC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C에 들어갈 게 sure 들어가야 되거든요. to 다음에 들어가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insure요. 오, 기억하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 이게 애들이 어형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뒤에 ing, ed, ly를 붙이고 싶은 거야. 아무리 생각나도 이게 동사 원형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make sure 써서 틀렸어요.
걔가 영어 제일 잘 봤거든요, 이 시험에서. 근데 make sure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ambiguous 한 번도 학교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of 다음에 명사형으로 쓰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인데요. 새로운 문장들을 막 집어넣죠. 문제는 뭐냐면 선택지예요. 선택지 자체에도 어휘가 어려워지고요. 문법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 갔어. 뭔 내용인지 다 알아. 근데 일치불일치 문제를 틀려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좌절하죠. 해도 안 돼. 난 이거 한 3시간, 4시간 들여서 이 지문 다 외워갔는데도 답을 못 맞춰. 그래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내신 학원 중에서 영어를 가장 먼저 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 되면 정시반으로 옮겨요. 근데 요즘 이 아이들이 포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끝나면 애들이 마음속으로 정해요. 난 정시다. 그래서 제가 진명여고 이번에 1학년 1학기 때 2등급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등급 체제랑 어머니들 자제분들이 받아야 되는 2등급 체제는 다른 거 아시죠? 지금 2등급 체제면 11% 안에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까지 듣고 저랑 수업을 하고 내신은 안 듣겠다고 나갔습니다. 정시로 돌렸어요. 네, 단순히 외워서 될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성실하고 엉덩이 힘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미 3월 달에 모든 게 완성된 수준으로 그 본문에 나온 단어는 다 암기가 되어 있고 변형 형태에 대한 문법 베이스도 알고 있고 활용 형태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아까 질문이 암기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조언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악한 내신을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등 내신에서 옛날에는 문법으로 되게 변별을 많이 냈어요. 아까 문법 개수 문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근데 요새는 어휘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홍선웅 선생님 궁금하시잖아요. 어휘 수업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provide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제공하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여기 보세요. 그냥 봐 편히. 제공하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여기엔 비디오 이게 숨어 있습니다. 비디오가 뭐예요? 시청각 보는 거죠. 고로 앞을 내다보다 앞으로 앞쪽으로 내다보다 이 뜻이에요. 제공하다가 아니라 즉 앞을 내다보고 뭐 미래를 준비하다 대비하다. 그래서 뭔가 그걸 위해서 마련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So provide the old 하면은요 노인들을 공급하다, 인신매매도 아니고 노후 대비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전에 일일이 안 나와도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짚어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또 볼까요? 야 사극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한번 봐봐. 사극대상. 전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제가 군량미를 마련했습니다. 대비하여 마련해서 지금 제공한다는 얘기죠. 항상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나라 돈이 바닥나죠. 재정이 전쟁 한번 하면은요. 사극 보시면 큰 거상, 상인 꼭 걔가 항상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옆에 붙어 있잖아. 왕 옆에. 그렇죠? 그게 이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명사형이네. 좀 더 정확해지네. 비전 보는 거죠. 그렇죠? 프로비전 앞쪽으로 보는 겁니다. 1번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천천히 놀고 기타 치고 바이올린 치고,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여 대비 열심히 식량을 준비하죠. 준비 마련하죠. 이거죠. 그럼 뭐 나와? 프로비전 식량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vide가 보통 제공하다로 알고 있고 provision 하면 제공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식량으로 나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 보고 provision, 식량이 왜 이러면 뭐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수업 시간에 다 녹여냈습니다.
네, 엄청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어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희 교재입니다. 교재 보통 강사들이요. 교재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중에서 교재를 몇 개 삽니다. 나와 있는 걸. 그래서 그 중에 공통이 많이 되는 걸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것 좀 넣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혹할 수 있는 거 넣어요. 그렇게 교재를 만드는데 홍선준 선생님은 기존 것을 하나도 넣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관찰해서 모의고사랑 내신을 관찰해서 수능을 관찰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ing 뭐뭐 하자마자 문법 교재 보시면 대부분 as soon as 정도로 동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강남에서 the moment를 쓰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반 아이들 빼고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3월 달에 안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꼼꼼히 다 가르쳐서 보내고요. 교과서 문장도 그 각각 문법 포인트대로 모아서 아이들에게 미리 노출시켜서 고등을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리뷰 테스트가요. 아주 까다롭게 어떻게 나오냐면 누적으로 나와요. 이게 저번 시간에 본 시험 문제면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문법에 관련된 문장을 봤을 때 딱 하나의 문장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변형 문장들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고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변화시켜서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단원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를요, 가장 마지막 시험까지 시험을 봐요. 리뷰 테스트에서 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장 변형이라든지 이거는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기인데 밑줄 없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하고요. 여기 대치목동 기출문제도 미리 노출을 시켜요. 이게 어머니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초, 중을 다 시험을 보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요즘 아이들 달라요. 지식이 있어도 문제 푸는 스킬을 또 길러야 돼. 따로.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 기출문제로 연습을 시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미엄 반에서는 정말 고급스러운 구문이 들어있는 이런 단문 독해로 연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문법, 어휘, 독해 기반으로 변형까지 싸그리 다 연습을 시켜서 고등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면 되게 우스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죠. 객관식 단문어법 이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예요. 이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60문항이 다 다른 아이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등 올라가기 전에 어떤 아이템을 이 친구가 놓치고 있는지 세밀하게 보여주는 진단 테스트로 고안을 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가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도 이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도 되게 자세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꼭 보내셔서 이 진단 테스트를 꼭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친구는 목동권 처음 와서는 갈 수 있는 반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수업 듣고 나서 너무 잘 돼 있다고 욕심난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매년 3월에 듣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수업이 끝나고 3월 달에 애들이 내신하려고 내신 학원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듣고 있고요. 최상위반에 들어갔다 혹은 그 학원에서 이 학교는 원래 원장 선생님을 안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이 아이가 시험 보고 나서 원장 선생님은 반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원래 그 학교를 맞지 않는 학원이 그 학교를 갑자기 개설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매년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후기고요. 이 친구는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이과 성향의 친구인데 홍선웅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논리적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언어를 감으로 가르치지 않고 논리로 가르치니까 이해가 돼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책을 또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배운 내용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목동고에서 지금 전교 3등 안에 드는 고3 친구인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실력 완성 과정 주 2회, 프리미엄 주 1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 이렇게 됩니다. 실력 완성은 테스트를 꼭 안 보셔도 자유롭게 입반이 가능하시고 월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리닉을 당연히 진행하고 더해서 저희가 클리닉 데이라는 걸 가끔 진행해요. 클리닉을 하더라도 애들이 지금 뭔가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하루를 반을 그냥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애들 학원 가다가 중간에 쉴 때 와서 저희랑 클리닉을 하고 가고요. 거의 반 분위기가 고3 반 분위기 같아요. 들어가기 무섭게 정말 불나게 공부하는 그러한 데이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수업은 아까 진단고사 있잖아요. 그걸 꼭 보셔야 들어올 수 있는 반이고 토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클리닉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 로운데요. 3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엄청 많이 흔들리면서 성장할 친구들일 텐데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린다고 너무 그냥 주저앉지 않게 그 흔들려도 많이 흔들리지 않게 다져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